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스피 시황 제목은 외국인 매수 17일. 그러나 금융과 차 급정거 매수 매도 라는 제목으로 해보겠습니다. 오늘 날짜는 2024년 2월 14일 수요일입니다. 그렇죠. 오늘 코스피 급브레이크 걸렸어요. 어제 금리가 좀 이상하다 그랬는데 나스닥도 조정받고 뭐 그래서 그런지 그냥 그래프 걸렸어요. 브레이크 걸렸고, 그렇죠. 제가 이제 코스피 시황 하고 있는데, 좀 아무래도 종목하고 연결이 잘 안 돼서 그런지, 시청률이 안 나와서, 이제 시황 할 때 좀 중요한 종목들, 같이 엮어서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분석하는 종목들이 다 코스피 대형주주들인데, 사실 코스피 지수랑 같이 보지 않으면, 사실 뭐라 그러나? 투자 수익을 얻기가 좀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 제가 시황 아니더라도 코스피 보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전에 제가 이제 이런 1월 25일 날 목요일에 이제 이런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해가지고 대세 상승 가능한가 해서 대세 상승 가능하려면 사실 저평가되어 있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골라본 게 저 오른쪽은 하락하는 상태니까 못했고 왼쪽이 이제 상승하거나 횡보인데 반도체는 사실 상승하고 있는데 고평가 상태고요. 지금 영업이익이 제대로 안 나와서 차는 저평가였어요. 그렇죠. 그때 이제 뭐 예를 들어 시가총액이 40조인데 영업이익 15조 이건 뭐 상당히 저평가된 거죠. 금융주 KB금융 대표적으로 보면 시총 21조에 5.6조. 그러니까 이것도 저평가된 거죠. 근데 얘는 행보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차하고 금융이 나서줘야 이게 코스피가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지금 최근에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기아가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역사적 신고가 그전 고가가 이제 10만 2천 원 정도였는데 지금 역사적 신고가 작성했고 지금 그렇죠. 상승세 돌입한 거죠. 이게 어떻게 갈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우주선 타고 갈지 아니면 아니면 또 여기서 쉴지 뭐 그건 모르지만 아무튼 일단 역사적 신고가 썼기 때문에 끝은 이제 가봐야 아는 겁니다. 이거 뭐 섣불리 예단해서 매도하고 그런 우를 범하진 않겠죠. 특히 장기 투자, 중기 투자하는 분들은. 그렇죠. 단기 매매하는 분들이야 5일선 기준으로 이제 사타 팔았다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고, 그리고 이제 현대차 제가 기아랑 이제 분석할 때, 현대차하고 기아하고 역대 주가를 이제 선형회귀 분석하면 둘이 거의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아 신고가 돌파할 때 제가 주장한 바는 그거죠. 현대차도 이제 곧 기아 뒤따른다. 그래서 현대차도 이제 21만 원 중기 고점 돌파하고 지금 24만 5천 원인데 이거 분명히 신고가 돌파합니다. 이거 뭐 99% 돌파합니다. 뭐 100%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뭐 여기서부터 꼬꾸라지면 돌파 못하겠지만 당연히 돌파하죠. 왜냐하면 둘이 주가가 항상 똑같고 똑같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차는 뭐 사실 그렇습니다. 차 비전 좋은 것 같고 상승 여력도 있고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또 하나는 그렇죠. 이건 제가 시황방에 많이 했던 건데 정부에서 주가 부양 나섰어요. 근데 이제 저 PBR 문제아 리스트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이제 저 PBR 주식을 이제 해소하겠다는 건데 사실 이게 현대 기아도 저 PBR에 해당하긴 하는데 뭐 그렇다기보다는 실적주라고 봐야 되고 저 PBR주는 바로 이겁니다. 금융주. 금융주 하면 뭐 그렇죠. 이거는 이제 증권주인데 은행, 증권, 보험 이런 건데 이거를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좀 저도 연차가 됩니다. 2004년 말에 자본시장 통합법이라는 게 논의됐어요. 그때 이제 수혜주로 증권주가 거론이 됐고, 그러면서 사실 이제 자본시장 통합법은 2007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제도화 될 때까지 3년간, 그렇죠. 증권주가 엄청 오른 거예요. 근데 이게 증권주 오르는 초창기입니다. 초창기가 어떻게 됐냐면, 삼성증권이 보면 18,000원 하던 게 뭐 한 29,000원? 2배 못 올랐죠. 그 다음에, 그 당시 대구증권인데 지금은 미래에셋증권인데 지금 3,000원 하던 게 한 5,600원. 그렇죠. 이렇게 올랐는데 사실 보시면 알지만 중요한 건 이제 거래가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전에 거래 없다가 거래가 붙었잖아요. 그리고 나서더니 어떻게 됐냐? 그리고 나서 이게 2004년 말이고 2007년도 자본시장법 제정이잖아요. 7배 상승했습니다.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3,000원 하던 게 거의 그렇죠. 2,661원 최저가 33,678원 10배 상승했어요. 그렇죠. 저는 저 PBR 주 문제아 리스트 작성 지금 사실 이제 금융주들인데 대표적으로 KB금융과 신한지주 가져봤는데 비슷해요. 양상이 거래 없다가 거래 터졌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게 그 어떤 양상으로 이제 나갈지 모르는데 이 거래가 붙어 있는 게 중요한데 만약에 이 거래가 계속 붙고 이제 그러면 그렇죠. 자본시장 통합법발 대상승만큼은 아닐지라도 그에 버금가는 상승간이라고 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그 금융주하고 주가를 조금 개별 주식할 때 조금 자세히 보겠습니다. 조금 자세히. 그렇죠. 코스피 시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코스피, 코스닥, 나스닥 지수 보고요. 나스닥이 조정받았어요. 어제 조정받고 오늘도 조정받고. 오늘은 그렇죠. 오늘은 밤이니까. 그랬더니 역시 코스닥 조정받았고 금리도 어제 갑자기 좀 내려앉았거든요. 그랬더니 역시 코스피 금리하고 나스닥이 역시 중요하구나. 환율은 뭐 후행지수니까 코스피 하락하면서 이제 환율 상승했고 그다음에 수급 보면 역시 오늘 금융투자가 매도했어요. 예, 제 기억에 외국인은 여전히 매수했는데 근데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아무튼 음, 금융투자 지금 주식 팔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주요 종목은 이제 반도체, 차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금융주 3개, 은행, 보험, 증권, 그 다음에 이제 건설, 조선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 2차전지가 좀 내려왔는데 다음에는 좀 더 사로 바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인터넷, 그 다음에 게임주. 오늘 게임주가 좋았어요. 그래서 게임주를 좀 올려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 중에서 반도체, 차, 그 다음에 금융, 그 다음에 게임 이렇게 좋게 봅니다. 조선도 뭐 좋다고는 하는데 이건 주식이 몇 개 되지도 않고 그래서 코스피 시황 정의를 뭐 그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이게 좀 인기가 없어서 종목으로 좀 바꿨습니다. 예, 양해 바랍니다. 그럼 코스피 시황 보시죠. 코스피 일목균형표 일봉 차트입니다. 일목균형표는 주가가 있고 그 다음에 까만색이 이제 전환선입니다. 단기 이평에 해당하고 빨간색이 기준선, 중기 이평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금친 게 이제 구름대고요. 이게 이제 장기 이평에 해당하죠. 그래서 지금은 저 구름대 속에서 이제 전환선, 기준선 이제 정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구름대 위에 있는 게 중요한데 지금 일단은 구름대 위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를 26일 뒤로 미룬 이제 하늘색 후행스팬인데 후행스팬도 역시 주가 위에 있어요. 그래도 조정이 나오긴 했는데 아직은 이제 구름대 지지받고 있습니다. 과매수권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과매수권에서 나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어제 금리가 좀 이상하다 했더니 바로 조정을 받았네요. 구독자 만수님께서 미국 CPI 얘기를 하셨는데 예, 그게 아무래도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지금 캔들 모양은 썩 좋지 않은 모양이에요. 이 3스타 약간 꼭지 모양인데 저는 아무튼 이게 이격이 커가지고 조정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돌파를 한 다음에 조정이 나왔으면 했는데 돌파 전에 조정이 나와버렸네요. 어쩔 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 코스닥을 볼까요? 코스닥도 나름대로 지금, 그쵸. 그동안 제가 코스닥 안 좋을 거라고 했는데, 아무튼 코스닥도 반등하는 섹터가 있는 모양입니다. 제가 코스닥은 관심이 없어가지고, 아무튼 코스닥 오늘도 반등했어요. 그래서, 음, 코스피가 약한 틈을 타서 반등한 건지, 아무튼 구름대 돌파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코스닥도, 어, 조금만 시장이 좋아지면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름대 밖으로 나가면 되니까. RSI도 올라오고 있고. 근데 이제 미국 나스닥이죠. 나스닥 지수 사실 조정받았어요. 조정받았고, RSI가 이번에 과열권으로 못 들어가고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이제 전환선 위에 캔들 올려놨는데, 주가 올려놨는데, 이게 기준선까지 조정이 나올지는 봐야 되겠네요. 이게 지금으로서는 그럴 가망성도 있습니다. 조정을 좀 더 받을 가망성도 있어요. 파동도 보면 지금 세 묶음이 나왔거든요. 세 번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조정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 상승을 해서. 세 번 상승했다는 얘기는 오파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1, 2, 3, 4, 5. 뭐 이게 파동 후행성이라서 딱 맞진 않는데, 아무튼 일단은 세 묶음 상승 파동이 나와가지고 실수가 있습니다. 실수가 있고, 그리고 이게 상승 파동이라면 한 묶음 상승 나왔고, 두 묶음 상승인데,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나스닥도 고점 부근일 거예요. 이게 고점 부근이라서 바로 가기는 좀 부담스러운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미국 금리를 한번 안 봤는데 미국 금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금리를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랑은 좀 틀린 것 같아요. 이게 미국은 지금 금리가 주봉상 지금 거의 20주선까지 조정을 받았어요. 이 채권 가격이 지금 이게 채권이거든요.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마침 다행히 이게 과매도권에 진입해서 그렇죠. 반등이 나올 수는 있는데 일단은 위치가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 거의 과매도권이라 금리가 조금 더 이 20주선 깨버리면 곤란할 텐데 아무튼 약간 위치는 안 좋다. 하지만 일봉상도 보니까 거의 다 과매도권이거든요. 그래서 다 하락이 나온 것도 같고 뭐 받아들여야죠. 아무튼 바닥이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 금리도 어제 제가 금리가 사실 전에 고점을 뚫었어야 되는데 여기를 한번 뚫고 이게 밀려가지고 이게 밀려서 옆에 역시 하락한 다음에 행보가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제 음봉 딱 나올 때, 아, 이거 좀 안 좋다 그랬더니 구름대 속으로 들어와 버렸네요. 그래서, 이게 RSI도 지금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채권 가격이 조정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코스피도 조금 어려울 수 있죠. 채권 가격이 빨리 바닥을 잡아야 될 텐데요. 환율은 뭐 그렇죠. 환율은 지금 코스피가 뭐 오늘 조정받았으니까 환율 다시 상승해 버렸는데 계속 음봉입니다. 음봉은 계속 올라가려고 하진 않는데 결국 이제 금리가 지고 있는데 금리랑 나스닥이죠. 그다음에 석유값도 그렇죠. 원유값이라고 해야 되나요? 원유값도 80달러 떨어졌다가 많이 올라왔어요. 이게 아마 그렇죠. 이 원유값 올라오는 게 결국 미국 미국 물가랑 이제 관계가 있을 텐데 원유값도 많이 올라왔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렇죠. 또 금리 얘기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수급은 괜찮은 편이에요. 일단 괜찮은 게 외국인이 뭐 하루 빠지긴 했는데 지금 계속 사고 있어요. 오늘도 샀어요. 오늘도 샀고 그 다음에 그렇죠. 기관이 오늘 좀 팔았죠. 오늘 팔았는데 보면 기관이 저번에 왕창 매도한 다음에 별로 안 샀어요. 안 샀어. 특히 어,
금융투자에서도 별로 산 게 없어요. 뭐, 매도할 물량은 좀 있을 텐데, 지난번처럼 무지막지하게 하라고 못 시킬 거예요. 외국인이, 어, 그렇죠. 일단은 먼저 기관이 돌아선 다음에 외국인이 돌아서는데, 저번처럼 무지막지하게 팔지 못할 것 같다. 기관이 물량이 없다. 이랬는데, 물량이 어디서 나오면 곤란한데, 아무튼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외국인이 지금 사실 그 저번에 조정받을 때 좀 팔긴 했는데, 사실 11월 달부터 보면 계속 매수 기조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을 좀 믿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파동을 한번 볼까요? 파동 보면, 월봉상은 뭐 지금 캔들이 좀 줄었어요. 좀 좋았었는데. 그리고 주봉상도 이번 주 완성이 안 됐는데, 200주 이거 돌파가 이렇게 어렵네요. 그래서 일봉상 보니까, 그렇죠. 일봉상, 사실 이제 61선이 상방으로 향해서 좋긴 한데, 이게 3스타, 이거 별로 모양이 좋진 않네요. 3스타. 5일선에 탁 올려놨는데, 이게 오늘 사실 조정이 결국은 금융주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죠. 어제 삼성전자 자세히 봤으니까 오늘은 차하고 금융주 한번 조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삼성전자 사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 75,000원이나 이로 76,000원 돌파하면 매수 가능했는데 뭐 삼성전자는 일단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버렸네요. 그래서 지금 박스권에 있는 모양새고요. 현대차 볼까요? 현대차가 저 조정이 좀 나오긴 했어요. 지금 RSI가 워낙 과매수권에 있어서 조정이 좀 나오긴 했어요. 윗꼬리 달고 해서 조정이 나왔고 파동을 한번 볼까요? 현대차 그렇죠. 월봉상 뭐 사실 월봉상 지금 이거 도전해야 돼요. 29만 원 도전해야 되고 원래 21만 원 돌파하면 이제 20 그렇죠. 29만 원 도전하는 가격이고 그건 맞고 주봉상도 마찬가지죠. 여기 중기 고점 21만 원 돌파해서 이제 도전하는 가격인데 주봉상도 지금 약간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5주선이랑 이격이 있어서 5주선까지 나올지는 모르지만 조정은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5일선도 지금 쉬었죠. 5일선까지 왔으니까 이게 이제부터는 조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바로 갈 수도 있지만 아무튼 이격은 있으니까 20주선 21선이죠. 21선까지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11선. 그래서 사실 이제 선택의 순간이 온 거예요. 저 단기 매매하는 뿐만 아니라 중기 매매하는 분도 여기서 이제 그렇죠. 자를지 아니면 매수할지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렇고 어, SK 하이닉스를 빼먹었네요. SK 하이닉스는 어제 기분 좋게 돌파했는데 오늘 좀 쉬었어요. 쉬었는데 아직은 갭을 안 메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음, 좀 더 그렇죠. SK 하이닉스 들고 계신 분들 참 약간 고민되실 자리예요. 이게 왜냐하면 SK 하이닉스가 항상 보면 조금 상승하고 떨어지고 조금 상승하고 떨어지고 이번에 지금 슈팅이 나오나 했더니 지금 다시 볼린저 밴드 밑으로 내려갔는데 결국은 이런 주식들은 5일선 이탈하면 매도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5일선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일단 버텨봐야 됩니다. 현대차는 봤고요. 그 다음에 기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도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잖아요. 조정 나오고 한번 하락했다가 재차 반등한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재차 하락할 가망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 21선까지 이렇게 만나는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아는 정당한 권리가 있죠. 지금 신고가를 갱신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신고가 갱신해서 매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아도
예, 선택의 순간이 다가온 거죠. 선택하십시오. 이게, 저는 뭐 사실 차하고 금융은 중기적으로도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지금 단기적으로는 급등해 버렸으니까, 원래 상승하면 전곡점까지 이렇게 조정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심하게 줄 것 같지는 않지만, 아무튼 조정은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KB금융도 조정이 나왔고, 금융주가 조정이 많이 나왔어요. KB금융은 저번에 그렇죠. 5일선 한 번 훼손했어요. 그래서 오늘 5일선에 닿았는데, 그러면 두 번째거든요. 그러면 이걸 뒤풀이라고 보면 조정이 계속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오면 지금 매수 못한 분들은 사실 매수할 수 있는 찬스예요. 한번 볼까요? 지금 이 고가에서 밀렸는데, 사실 월봉으로 보면 이거 돌파할 때 월봉은 매수할 수 있는 거고, 주봉으로 보면 이 가격 돌파할 때 매수, 또는 이 가격 돌파할 때 매수하는 건데, 지금은 66,000원 돌파해 놨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게 주봉상 보면 여기까지 57,000원까지 조정은 할 수 있어요. 조정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여기까지 58,000원까지 조정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도 상승 파동이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여기까지 조정을 안 나오더라도 조정을 받으면 적어도 21선과 만나는 그런 조정이 될 수가 있다. 그럼 조정이 길어진다면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국고채 채권 가격이 조금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구름대 속으로 들어가서 조정이 길어질 수가 있으면 아무튼 그때는 좀 매수할 기회가 올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삼성화재는 그 전에 급등한 게 있어 지금 11선까지 조정이 나와버렸네요. 11선까지 조정이 나와서 상당히 조정을 세게 받는 모양이고, 저 주봉으로 보면 사실 이게 여기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거든요. 27만 5천원. 그래서 금융주 그동안 매수 못 하셨던 분들은 조금 조정을 지켜보면서 이번 기회에 매수 기회로 삼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도 지금 5일선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5일선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이게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언젠가는 5일선 회복할 거예요. 그때 또 매수를 노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금융주는 이번에 조정받으면 금융주하고 차는 매수 기회로 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머지 이제 보겠습니다. 금융주는 다 봤고, 그 다음에 GS건설. 그렇죠. 이게 뭐 이제 시장이 조정이니까 다 조정이 나오는 거죠. 지금 기준선까지 조정받았네요. 그리고 이 조선주도 돌파만 해놓고 가지 못하더니 결국 기준선까지 조정이 나왔고, 그리고 의외로 2차전 지주가 잘 버텼어요. 박스권에서 전환선 밑으로 내려올 가망성도 있겠네요. 조정이 좀 길어지면. 근데 이러면 좀 곤란한데.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려와 버렸네요. 기준선에서 내려왔고, LG에너지 솔루션. 카카오는 잘 버텼습니다. 카카오가 지금, 근데 이러면서 옆으로 가면서 구름대 속으로 은근히 들어가고 있어요. 구름대 밖에 있어야 되는데, 네이버는 구름대 밑으로 내려와 버렸네요. 네이버는 이거 깨면, 이거, 그렇죠. 이 네이버 안 좋더니만 여기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올 가망성이 있으니까 네이버는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크래프톤은 오늘 게임주가 유일하게 올랐는데, 그래서 이게 주식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떤 코스피 떨어진다고 해서 다 떨어지는 게 아니고,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어제 매수 타점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올라 버렸네요. 저도 오늘 사실 게임주를 조금 샀어요. 게임주가 오늘 좋았는데 기다리고 있던 종목이 5일선 회복해가지고 샀습니다. 셀트리온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어요. 아무튼 제자리로 돌아가서 쉬는 모습이니까
다시 봐야 되겠죠. 역시 뭐든지 확실하게 돌파할 때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어정쩡하게 이런 이 양봉 세웠다고 매수하면 안 돼요. 여기 보면 여기 돌파 확실하게 해주면 매수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 어제 딱 거기까지 갔다가 오늘 내려갔잖아요. 저 삼성 SDS 제가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께서 삼성 SDS 노리시는 분이 있는데 여기 항상 조심하라고 했는데 조심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역시 구름대 밑으로 내려오고 있네요. 지난번에도 한번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조정에 구름대 밑으로 내려오면 그게 바닥일 수도 있죠. 그러면 그때 다시 재차 전환선 위로 올라가면 그때부터 좀 매수를 고려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LG전자 지금 제가 지금 상승 전환한다고 얘기해놨기 때문에 LG전자 이번에 제발 그렇죠. 제발 좀 잘 버텼으면 좋겠습니다. 기준선 위에서 더 내려가지 말고. 예, 이 정도로 종목 마무리할까요? 저는 이번에 아무튼 조정이 나오면 예, 차하고 금융 특히 차는 뭐 그동안 많이 올랐었으니까 매수하시는 분이 많은데 금융주는 조금 21선이나 이런데 이렇게 매수 기회가 오면 조금 매수를 해서 음, 저는 금융주를 좋아하니까 아무튼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금융하고 차는 매수의 기회가 아닌가 저는 싶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본 동영상은 투자 권유 동영상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 있으니 투자는 각자 개인의 판단하에 투자하시고 본 동영상은 참고만 하십시오.